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9일 새로운 학생회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노후된 학생회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학생회관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황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생회관이 개관함에 따라 기존의 동아리들은 신학생회관으로 대대적인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아리방의 배치는 동아리 점수제에 따라 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학우들은 과거 총동아리 연합회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밴드 동아리의 합주를 제한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밴드 동아리 부회장은 4년 전부터 일관되게 들어왔던 밴드부의 방음 부스가 있는 방을 먼저 부여하겠다는 총동아리 연합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또한 동아리방 배치 당시 전혀 고지받지 못했던 합주 제한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와 학생회실 앞에 있는 두 밴드부의 경우 합주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대현 총동아리 연합회장은 방음부스와 같은 비품이나 시설에 대해 필요한 것을 작성해 학교에 전달하면 학교에서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며 학교 예산이 부족해져 결국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작년에 동아리 대표자들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19시에 정기회의를 진행하는데 바로 앞에 밴드 동아리가 밀집해 있어 소음으로 인해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 동안 자제를 부탁한 것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3일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소음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음악 동아리와 춤 동아리는 동아리의 특성상 큰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동아리 방의 재배치에 학우들이 동의했지만 그 시기는 아직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MOBS 뉴스 황재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23만 3,600kg의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99,520kg이 처리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따로 계산을 하지 않다 보니 정확한 처리량은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일정량이 학교 보관 창고에 쌓이면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학생생활관의 미화를 담당하는 미화원은 총 4명으로 누리관 미화 담당자는 특히 월요일과 연휴, 생활관 정기점검일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분리수거 작업에만 반나절이 걸린다고 전합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분리수거 의식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한데 모아 일반 쓰레기 구역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화원들이 일일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간에 거주하는 학생은 미화원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기계공학부 학생은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구분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미화원들의 말을 빌리면 관생 분리수거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분리수거를 실천하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김준영 관생자치위원장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정기점검마다 분리수거 관련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장에 쓰레기통을 추가 배치하고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주하는 학생생활관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미화원분들을 위해 분리수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OBS 뉴스 한정우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 해의 트렌드를 이끌 올해의 색,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올해의 색을 선정하는 대표적 기업 펜톤은 1963년 설립되어 10,000가지 이상의 색을 시스템으로 체계화한 글로벌 색채 전문 기업입니다. 과연 2024년 올해의 색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황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톤은 1999년부터 매년 올해의 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의 색은 피치 퍼즈입니다. 펜톤은 피치 퍼즈가 우리의 상호 배려와 선장을 향한 갈망을 담아낸다고 설명합니다. 이 색상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복숭아 톤으로 우리의 마음, 몸,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치 퍼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가까움과 연결을 찾는 본질을 반영하는 색상으로 따뜻함과 현대적인 우아함이 공존하는 색이라며 동정심을 담은 쉐이드로 만질 수 있는 포옹을 제공하며 어린 시절과 영화한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색조라고 설명합니다. 피치 퍼즐은 샤넬,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의 시즌 24 컬렉션에서도 화려하게 등장해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뒤따라 불스원의 디퓨저 브랜드인 그라스에서도 복숭아 향을 담은 한정판 피치 퍼즐 특별 에디션을 선보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유명 연예인들의 코디에서도 피치 퍼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 임지연은 상하이 전부 피치 퍼즐 코디를 선보였고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은 패딩, 작은 가방 등으로 발랄한 피치 퍼즐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대표 솔로 여자 가수인 아이유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피치 퍼즐 색의 헤어스타일을 공개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색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지, 내년에는 어떤 색이 우리의 1년을 물들일지 궁금합니다. MOBS 뉴스 황재용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7월 출시한 온라인 쇼핑 앱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와 더불어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직구 쇼핑 앱입니다. 국내 구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한국인 이용자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쿠팡을 비롯해 국내 업체를 긴장시키며 과연 이 붐은 중국과의 무역시장과 해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에게 무료 선물을 드립니다. 쏟아지는 혜택과 선물. 매체에서 한 번쯤은 접했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광고 문구입니다. 테무는 C커머스 업체로 초저가 중국산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입니다. 알리와 테무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만 있다면 쉽게 구매가 가능해 빠르게 한국 시장도 공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신규 사용자들에게 선물, 할인 등의 혜택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이벤트 참여를 유도해 상품을 얻도록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는 마케팅 전략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4년 2월 기준 쇼핑의 국내 이용자 점유율 순위에서 1위 쿠팡에 이어 2위와 4위에 각각 알리와 테무가 자리했고, 이어 3월에는 테무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점유를 가속화하며 점유율이 지난달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신규 이용자 증가 속도는 쿠팡의 10배를 앞섭니다. 한편으로는 알리와 테무의 전 세계적인 인기 덕분에 국내 물류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관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CJ 대한통운과 한진 등은 인천에 자체 통관 시설을 운영하며 월 280만 건 이상의 통관을 처리해 배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절 같은 날에는 쏟아지는 알리와 테무의 직구 물품으로 처리 가능 통관량의 몇 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항할 것만 같던 알리와 테무의 미래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 80개 품목의 원천을 차단하고 해외 직구 제품 80종이 KC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무에서 KC 인증을 받으면서까지 국내로 수출할 의사가 없는 기업들은 모두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들의 큰 반발로 인해 4일 뒤인 19일 정부는 규제 방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안전성과 관련된 정부의 직구 규제가 언제 다시 등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M은 머스크와 MSC의 해운 동맹으로서 지난 2014년에 결성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오는 2025년 1월 해운 시장 역사상 최대 해운 동맹으로 꼽히는 2M 얼라이언스가 해체합니다.
그들이 동맹을 연장하지 않고 해체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추측을 하고 있지만 2M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해체 사유는 없습니다. 해운동맹이란 항로가 겹치는 전기선을 운용하는 전기선사 간 대내적으로 운임, 항해, 배선, 공동계산 등을 협정하는 일종의 해운에 관한 국제연합체를 일컫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양선 투입, 계약 운임제, 성실 환급제, 운임 연환불제 등을 체결합니다. 해운동맹 재편성은 부산항의 위기일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해사포럼 윤민현 회장은 이미 운임 전쟁은 진행 중이며 1, 2년 내에 시장에서 철수하는 선사가 발생할 것이라며 원양 컨테이너선 시황의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았을 때 2M의 해체 파장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현재 운임은 1,030달러대 이하로 하락 중인데 올해 약 250만 TEU의 선봉량이 시장에 추가로 쏟아져 나와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머스크와 MSC는 2016년 기준 각각 14,000TEU 이상의 선사를 28척, 24척을 보유해 큰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선박의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진 지금 HMM이 초대형 선사를 다량 건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며 동맹들의 전반적인 운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MO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